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또 한 권의 새로운 책을 들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책은요,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나 코로나가 터진 이후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코로나를 계기로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제가 뉴스에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나는 나갈 수가 없어서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는데 저렇게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구나.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졸리님의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바로 대한민국에는 금융 문맹이 너무나 많다. 네, 저도 그 중에 1인이었고요.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갖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돈을 벌기 위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돈에 관한, 금융에 관한 공부는 학교에서부터 사회에 나와서까지 그 어느 누구도 공부하라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전에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책을 읽거나 이런 여유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일도 줄고 집에 있고 이렇게 혼자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을 접하는데 정말 그동안 멍청했구나.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걸 더 실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 책은 정말 이 저자분이 정말 위대한 게 서민들을 위한 이 책을 쓴 거예요. 저자분이 굉장히 멋지죠? 네. 근데 그냥 외모만 멋진 게 아니라 사람도 하는 일도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토니 로빈스, 인간의 탁월함과 무한 잠재력을 쫓아 내면의 심층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정통한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40년 넘게 자기개발 및 비즈니스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일에 집중해왔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와 거인의 힘 무한 능력은 전 세계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넬슨 만델라, 마그릿 대처, 프랑스와 미테랑, 빌 클린턴 등 세계 정상급 오피니언 리더의 전략적 코칭을 진행하는 등 라이프 및 비즈니스 전략가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그가 2008년 미국 버블 붕괴 시기 경제적 위기로 삶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에 휩싸였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이 부를 쌓아 올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머니게임에서 승리한 이들을 심층 취재해 이를 담은 머니를 출간하고 부의 공식을 세계에 전하는 데 앞장서 왔다. 나아가 평범한 사람들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부를 쌓을 수 있도록 세계 0.001%의 부의 거인들만이 알고 있는 머니 시크릿을 세상에 공개,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 담았다. 30개가 넘는 기업의 창립자나 파트너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 가상현실 기업과 축구구단, 피지섬, 최고급
리조트 등 12개 기업의 경영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의 총 매출은 연간 5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세계적 구호 기관인 피딩 아메리카를 통해 지난 2년간 2억 5천만 끼니를 기부했으며 앞으로 8년 내에 10억 끼니를 기부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수익 전액은 피딩 아메리카를 통한 자선 사업에 활용된다. 진짜 이 저자 소개를 읽고 나서 이분이 더 멋져 보였다는 것. 네.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면 한 줄 평도 굉장히 굉장한 분들입니다. 일단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분이 로빈슨은 금융계에서 내가 아는 한 최고의 중재자다. 전 세계 걸출한 금융대가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그의 사명감, 진정 경탄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프라 윈프리 방송인은 토니는 슈퍼맨의 힘을 가졌다. 그는 변화의 촉매제다.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께서도 한 줄 평을 써주셨어요. 토니에게는 위대한 재능이 있다.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재능이다. 일단 요 뒤에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한번 읽어볼 만한 부분이었어요. 시장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부자는 돈의 법칙만 믿는다. 부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돈을 불려서 부자가 된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오를 때 투자에 뛰어들고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와 큰 손해를 입곤 한다. 당신은 어떤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성장시켜온 변화 심리학의 대가에서 이제는 부의 원칙을 전하는 최고의 머니 트레이너로 변신한 토니 로빈슨은 이 불안과 맞설 수 있는 돈의 법칙을 찾아냈다. 그는 세계 경제의 거물들을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를 쌓고 지킨 부자의 비밀을 찾아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은 성장하고 부자가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는 절대 불변의 돈의 법칙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론,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자 마인드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평범한 사람도 절대 시장 상황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투자가가 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진정한 부를 누리며 안락하게 살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네, 이런 멋진 분이 쓴 책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책 읽기를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 제 영상만 책 리뷰만 봐도 여러분들께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다가가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거물급 인물들이 소개 글이라고 누가 썼냐면요. 포브스 발행인 겸 포브스사 CEO 스티브 포브스가 이 책의 소개 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책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냥 다 뛰어넘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읽곤 했었는데 이 책은 정말 앞에 소개글, 추천글조차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법. 이렇게 짧고 주옥 같으며 참신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책이 있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여기 담긴 통찰력 가득한 해안과 조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투자자는 물론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이들마저도 반드시 읽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증시가 오랫동안 강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런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심함과 비관주의로 일관해왔다. 역사상 주가는 위로든 아래로든 고든 직선을 그린 적은 없다. 2009년 이래 우리는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눈에 띄게 떨어질 때마다 깊숙한 수렁에 빠지기라도 한 양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주식 투자에 대한 혐오감은 지금쯤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할 수천만 명의 사람들, 특히 밀레니얼 시대,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 이들을 멀찌감치 쫓아냈다. 토니 로빈스는 사람들이 자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 밖에서 서성이는 장기적이고 대가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이 특히 신뢰감을 주는 이유는 토니 로빈스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할 뿐만 아니라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의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미래 경제에 관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일선에서 지극히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로빈스는 언젠가 진짜 하락장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얌전히 뒷전에 물러앉아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강 국면이 장기적으로 발생하긴 해도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늘 상승한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이 감정이라는 사실만 숙지한다면 개인 투자자도 시장과 노련한 자산 관리사를 능가하는 성과를 내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로빈스는 투자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보여준다. 경기장 밖 벤치에 앉아 벌벌 떨거나 시장의 변덕에 화들짝 놀라 헐값에 주식을 내던져 봤자 손해만 볼 뿐이다. 주식이 폭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이들이 끔찍한 재앙을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기회를 찾을 것인가? 로빈스는 쓰라린 실수를 피할 합리적인 규칙을 가르치고 나아가 풍부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방법을 알려준다. 투자자의 두 번째 적은 바로 수수료다. 겉으로 드러난 비용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여러 분야의 숨은 수수료가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복리의 마법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용들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저축을 수천, 수만 달러씩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비용이 늘수록 계속 새끼를 쳐야 할 당신의 미천이 줄어들고 있음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직장인 연금 제도인 401 면밀하게 분석해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듯 무익한 지출 비용이 원금을 축내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라. 심지어 인덱스 펀드에도 불필요한 비용이 붙어 있을 수 있다. 꽤 인기 있는 투자 도구인 연금보험은 고질라가 도시를 짓밟듯이 수수료가 계좌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현명한 투자자만이 더 부유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자산관리 세계에서는 수많은 관련 규정들이 끊임없이 변경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노동부가 주관하는 법규들이 그렇다. 이 책은 당신이 그 울타리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빈스는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불안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보다 뜻깊은 삶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일 따름이다. 100여 년 전 회사를 창립한 나의 조부 BC 포브스는 포브스의 창간호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다.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젊은이들이 토니 로빈스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랄 뿐이다. 그러니 어서 오라. 로빈스의 말이 옳다. 밀레니얼 세대는 수십 년 전 그들의 앞전 세대가 저지른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대공황으로 거대한 상흔을 입은 세대가 주식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례 없는 부흥의 시대로 들어섰고 주가는 몇 배나 뛰어올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채권에만 많은 돈을 투자했다. 그들은 채권 시장이 그 뒤로 35년간 긴 하락세로 돌아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의 원금 가치를 떨어뜨렸고 채권 투자자들은 상당한 자산을 잃었다. 그들은 그렇게 삶을 더 부유하게 만들 환상적인 기회를 놓쳤다. 자, 그러니 투자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라. 두려움과 수수료다. 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책이 토니 로빈스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까? 아니다.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인 피딩 아메리카에 기부된다. 이로써 로빈스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진실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셈이다. 상업활동과 자선사업은 양극단이 아니라 그저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욕구와 니즈를 충족시키면 번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선사업 역시 다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기량은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인 목적은 같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가 성공한 자선사업가가 되는 경우도 흔하다. 빌 게이츠를 보라. 토니 로빈스는 무언가를 생산하고 창출함으로써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의 저서를 안내서로 활용한다면 당신 역시 그와 같은 일을 그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규모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포브스 발행인 겸 포브스사 CEO 스티브 포브스가 쓴 소개 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 글까지 읽고 나니 이 책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더 궁금해지시죠? 자, 본격적으로 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2부는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 3부는 이기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자, 이렇게 3개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일단 1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재정적 자유를 얻는 법. 항상 부유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경기나 주가, 부동산 시장이 어찌 되든 평생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기분이란 어떤 걸까? 내 가족은 물론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타인을 돕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모두 그런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독립적이고도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요컨대 우리 모두는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부동의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동의 상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재정적 자유로 가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간단한 지도를 살펴보자. 그래야 이 책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대략 짐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부와 경제적 성공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을 다뤘다. 게임의 법칙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투자를 너무 어렵게 느끼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3가지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헤지 펀드는 고액 자산가만이 참여할 수 있는 폐쇄성 펀드다. 헤지 펀드 매니저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 어느 쪽에든 돈을 걸 수 있고 고도의 융통성을 지니며 상당한 운영 수수료, 대개 연 2%, 그리고 투자 수익, 대개 수익의 20%를 가져간다. 한편 뮤추얼 펀드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공모 펀드다. 대부분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 또는 다른 자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능가하기 위해 보유주를 지속적으로 거래한다. 3번째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도 공모 펀드지만 적극적인 펀드 매니저는 필요하지 않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지수의 모든 주식을 보유한다. 예를 들면 S&P 500의 500종 주식을 모두 사는 것이다. 일단 개념부터 알아두고 들어야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 책의 2부는 견고한 투자 실천서이다. 2부에서는 행동 계획을 즉시 실천하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가르친다. 여기서 당신이 배울 가장 중요한 투자 지침은 4대 핵심 원칙으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 50명과의 인터뷰에서 도출한 단순하고도 매우 효과적인 원칙이다. 그들 모두는 각자 여러 방식으로 부를 쌓았지만 투자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실행하고 있다. 자, 다음으로 배울 것은 곰을 죽이는 방법이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 곰시장, 즉 약세장이 시작되더라도 바구니 속 달걀을 무사히 지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시장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곰시장, 소시장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때 간단하게 말하면 상승장, 주식 상승장을 소에 비교했다면 하락장, 약세장은 곰에 비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그 황소, 큰 황소 한 마리가 조각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그 상승장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워졌다는 것. 주식에 대해서 숫자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이었답니다. 자, 그 다음은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언제 올 것인가? 여기서 시장 폭락의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를 소개했습니다. 자, 피터 런치가 한 말을 적어뒀네요. 증권 투자로 돈을 버는 비결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네, 피터 런치는 웬만한 주식 서적을 한두 권 읽었던 분이라면 알만한 분이시죠? 네, 일단 시장 폭락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팩트.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자, 여기서 조정장은 거의 매년 발생한다.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팩트였고요. 두 번째 팩트는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20% 이하이다. 세 번째, 시장의 흥망을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장 함부로 예측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서도 팩트로 나왔네요. 자, 팩트 4. 주식시장은 단기적 후퇴는 있을지언정 꾸준히 상승한다. 네, 굉장히 희망적인 팩트네요. 자, 그리고
5번째, 약세장은 역사적으로 3년에서 5년마다 발생한다. 네. 그래서 주식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약세장도 온다는 것. 팩트, 3년에서 5년. 현재는 약세장? 글쎄요.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닌지라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요 팩트만큼은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6번째 팩트, 약세장은 강세장이 되고 비관주의는 낙관주의가 된다. 언젠간 상승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팩트 6이었고 7번째 팩트, 마지막 팩트 볼까요?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일단은 주식가가 떨어지고 하면 얘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싹 팔아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싶어. 다시는 안 쳐다볼 거야.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팩트 7입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어쨌든 한 번 발을 담그면 절대로 일단 떠나지는 마라. 저도 주식 주자도 모르면서도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면 학비는 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안 팔면은 그 돈은 언젠가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언젠가는 오르겠지. 저는 이 공포를 잠재우는 7가지 팩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답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 3번째 파트인데요. 숨은 비용과 가려진 진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어요. 금융사들이 고객 몰래 바가지를 씌우는 법. 이거는 금융 관계자분들이 좀 보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친절한 아저씨 토니 로빈스 분은 적나라하게 까발겼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영화의 한 대사를 여기다 적었는데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인데 이게 무슨 게임이냐고? 고객들 돈을 우리 주머니로 옮기는 게임이지. 와, 나쁜 놈들. 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서 모은 돈으로 꼬박꼬박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삥 뜯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내는 수수료는 내겠지만 뭔가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친절한 아저씨가 밝힌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무지는 축복이다라는 말 모르는 게 속편하다.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했습니다. 당신의 재무 상태에 관한 무지는 결코 축복이 아니다. 무지는 고통과 빈곤이다. 무지는 당신의 무관심을 이용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축복일지 몰라도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는 거대한 재앙이다. 와우. 네,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여기에서 숫자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어줬어요. 존 보글이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답니다. 자, 주식시장이 50년간 연 7% 수익을 낸다고 합시다. 이 계산대로라면 복리가 1달러를 30달러까지 불릴 수 있어요. 근데 펀드는 일반적으로 연 2%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당신의 연평균 수익을 원래는 7%인데 5%까지 떨어뜨립니다. 자, 이 비율이라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건 1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달러를 벌 수 있는데 내 손에 남아오는 돈은 돌아오는 돈은 10달러 뿐이라는 겁니다. 돈을 투자한 것도 100% 당신이고 위험 부담도 전부 당신 몫인데 돌아온 것은 총 수익의 33%에 불과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당신이 번 수익의 3분의 2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 위험도 지지 않고 심지어 실적마저도 형편없는 펀드 매니저의 주머니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와이의 별장 꿈을 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기까지. 어쨌든 이 장에서는 금융회사에서 우리 고객들의 수수료, 펀드 사서 돈 벌었다는 분들 저는 아직까지는 못 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수익도 안 났는데 수수료는 꼬박꼬박 다 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불공평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수치, 가진 도표 예를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심지어 저희들의 그 국민연금, 미국에는 401k 연금제도 이 부분에도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떼어가고 금융 업에 종사하는 증권사며 은행이며 보험사며 이분들이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조차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죠. 그냥 꼬박꼬박 나라에서 내는 국민연금을 내면서 언젠가는 얼마나 받을까 이것만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정말 회의감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돈을 빠져나가는 거를 그냥 체념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내 돈을 지켜줄 진짜 재무 상담사를 찾는 법. 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한테는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지켜야 할 재산이 얼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적은 돈마저도 떼어가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냥 야속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분들은 이 부분만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이제 재무 상담사를 찾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었어요. 잘 가려서 찾아라. 중개사를 재무 상담사로 뒀다가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한 부분이었어요. 책에 정말 할 말도 많고 소개해줄 것도 많은데 또 길어집니다. 일단은 반은 달려왔어요. 왜 이 책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이런 하락장에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시장과 함께 성장해 가느냐 이 부분, 그리고 내 돈을 지켜라,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라, 좀이라도. 열심히 노만 젓는다고 배가 앞으로 갈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차곡차곡 아껴서 모으면 언젠가는 나도 맘 편히 은퇴해서 세계여행을 맘대로 다닐 것이야, 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리고 구멍난 보트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봤자 언젠가는 체력이 바닥이 날 것이고, 노를 저을 수 없을 때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저은 모아둔 부마저도 야금야금 흰 개미들에게 잡혀먹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 이 책은 필히 보고 깨우쳐야 합니다. 또 오늘 책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보긴 처음이네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싫으시면 그냥 뛰어넘게 하시고요. 일단은 앞부분은 이 정도 소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말 부의 거인들의 투자 시크릿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분들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그 가치는 정말 계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억만장자들의 50명에 가까운 이 부의 거인들을 인터뷰를 해서 밝혀낸 투자 시크릿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